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즌의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주말 일요일 오후 이제 저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자,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말 저녁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영상 보시기 전에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다거나 코로나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 어 없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 소상공인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상당한 피해를 받고 계실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그분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또 시즌에 투자하신 분들 시즌으로 정말 돈 많이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즌을 뭐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던 분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시즌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좀 아쉬웠던 어제 오늘 보면 이게 주식 시장이 어제 오늘 만약에 주말이 아니었고 평일이라고 보면 주가가 또 훨씬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백신에 대한 그런 이슈에 관한 뉴스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고 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눈에 많이 띄는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당분간 이 확산세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이제 7월 중순이 접어들었고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물론 그 서울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이 집중돼 있는 모양새이긴 합니다만은 지방 도시들도 뭐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점차 이 방역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미리미리 휴가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통해서 이제 그 휴가지로 이동을 하실 텐데 이동하면서부터 또 그쪽 휴가지에서 계속된 이 델타 변이가 이 전염성이 기존의 이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확산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고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된 확산세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한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분들이 이 노년층보다는 이 청년층에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또 휴가지로 많이 이동을 하고 이 방역이 조금 더 신경을 좀 덜 쓴다고 할까요? 좀 느슨해지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전파 속도 또 전파력 또 확산세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 프로야구 경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선수단 사이에서 나오면서 뭐 경기가 중단되고 지금 뭐 프로야구의 그 경기 중단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프로야구 선수들은 얼마 전에 4월인가요? 그때 단체로 다 이 백신 접종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선수들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즉슨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돌파 감염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방금 전 속보로 지금 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약 3분의 1에서 검출이 되고 있고 아직 과반 이상의 우세종이 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 델타 변이가 점차 증가해 가지고 알파 변이보다 더 많이 검출되고 있어서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파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감염 경로가요, 모임,
뭐 약속이나 일상생활 공간에서 우연히 뭐 환자를 접촉해서 감염되는 소규모의 접촉 감염이 무려 47%로 계속 증가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 조사 중 사례에서도 30%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것은 큰 집단 감염이나 위험 시설의 감염보다도 일상 속에서 작은 접촉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특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감염이 많지는 않은데, 하지만 뭐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뭐 그리고 계속해서 얼마 전에는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또 오늘은 보니까 영등포 롯데백화점, 또 얼마 전에는 신세계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다양한 이런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합을 해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 작은 접촉을 통해서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뭐 답답하시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이 돌파 감염도 적고, 이 또 백신도 맞으시고 해서 확산세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이 청년층 또 장년층 보면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뭐 직장을 안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뭐 대기업처럼 뭐 재택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면 어쨌든 간에 버스나 지하철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도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통된 이야기는 이 4차 유행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리고 가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지난 세 차례 유행보다 더 길어질 전망이라고 하는데,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채 7월을 보내게 됐지만 이번 유행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고,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이분들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도 불편함을 최소 4주 이상은 감수해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4차 유행이 전보다 길게 갈 것이고, 1차 접종률은 의미가 없고, 예방 접종 이 완료율이 70%나 도달하는 이 11월에서 한 12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코로나19 유행이 갈수록 더 길게 이어지고 확진자 감소세도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 말이었죠. 시작이 됐는데 1차 유행이 3월 중순에 안정이 됐고, 같은 해 8월 발생했던 그 2차 유행 여파가 한 달가량 이어졌고, 그때 CGN 주가도 최고점을 찍었죠. 또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3차 유행 12월 말 정점으로 찍고, 해가 바뀌면서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4차 유행이 오기 전 거의 뭐 6개월간 확진자가 이 300명대에서 700명대를 오가면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3차 유행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또 이제 4차 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작년인가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뭐 조사기관인가 그 박사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름이 접어들면서 뭐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고, 뭐 겨울에 독감과 더불어서 트윈데믹해서 더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그 뭐 말은 결과적으로 뭐 틀린 말이 됐죠. 뭐 그렇다고 해서 겨울에 확 죽은 것이 아니라, 여름이 된다고 해서 온도가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서 결코 코로나가 뭐 확진자가 줄거나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강력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1,300명대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증가세가 4주쯤 지나면 멈출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방역적 피로도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가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김우주
네, 이 감염내과 교수는 2주 후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더 많아지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500명 이하로 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 델타 변이 때문인데, 이 델타 변이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무려 2배 이상 빨리 전파되는데, 현재 뭐 거리두기 4단계를 지금 내일부터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펼치게 되는데, 이 변이 바이러스를 고려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이제 저녁 6시 이후로는 2명 이상 이제 뭐 식당을 갈 수도 없고, 사실 최고 단계인데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델타 변이로 인한 그 4단계가 미약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강력한 4단계라고 하면은 아예 밖을 나오지 말고 뭐 전 국민이 그냥 집안에서 뭐 직장도 뭐 재택근무에다가 일단 집 밖을 나오지 말라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이니까 계속해서 이 꾸준한 이 확산세와 감염자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어떻게 펼쳐질지 요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는 미국 뭐 신규 확진자의 무려 99.7%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데, 신규 확진자 중 52%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이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 중에 무려 거의 99명이 넘는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한 명은 그러니까 이 돌파 감염이란 이야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신규 100명 가운데서 52%는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 언론을 사실 좀 너무나도 이 믿을 수는 없는데, 이 언론의 이야기를 지금 종합해 보면 일단 백신을 맞고 나면 이렇게 뭐 델타 변이에 감염될 확률은 상당히 적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물론 이 이야기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신뢰가 가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나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물론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릴 확률은 상당히 높은 건 맞는데, 이 정도로 돌파 감염도 상당히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점점 이 백신의 그 접종률이 목표치보다 상당히 하회하고 있고, 이 젊은 층들은 이 백신을 맞지 않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젊은 층들의 그 아직 백신 접종 기회가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근데 온다고 해서 이 중장년층보다 젊은 층에서 얼마나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지는 참 미지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어제 부스터샷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다행히 주말에 뭐 백신이 뭐 새로 개발이 됐고 이게 뭐 델타 변이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이번 주까지도 이어진다면, 물론 변동성은 크겠지만 그래도 CGN 주가 측면으로 볼 때는 계속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은 꽤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백신, 네, 또 델타 변이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소식도 항상 귀 기울여야 되는 입장에, 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싸움도 끝까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아무튼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시즌의 높은 탄력 있는 상승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7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100억이 넘는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10만 원, 11만 원 안착을 해준다면 또 공매도 쪽에서도 상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가격대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주말 저녁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